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는 분석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미 12월 8일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탄핵 폐기 파장 외신의 경고라는 썸네일로 아이템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첫 문장을 뭐라 그랬냐? 이제 탄핵 폐기가 됐으니까 주가가 무조건 급락할 것이냐?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 관료들이 진짜 온갖 수단을 써서 증시를 끌어올리려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컷뉴스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 연기금의 우주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힘은 누가 뭐래도 연기금이라고 할 수 있죠. MBC 뉴스의 제목을 보면 경제위기 일단 연기금으로 국민노후 위한 돈인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기사를 쓴 경우도 있고요. 자, 한국경제처럼 이렇게 코스피가 0.5%포인트 넘게 오르게 마감을 했는데 연기금이 다 했다. 이렇게 단순한 팩트를 전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0일 긴급 간담회에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아예 명백하게 연기금한테 주가 부양 또는 금융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니들이 노력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에 꾸준하게 주식을 계속 샀던 건 연기금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뭐 샀다 팔았다 했지만 판 게 더 훨씬 많았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단 하루 12월 9일만 주식을 샀습니다. 자, 여기에 연기금은 어떻게 했느냐? 자, 12월 11일만 빼놓고 전부 다 이렇게 주식을 계속 순매수하기만 했죠. 연기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증시가 안정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도대체 누가 얼마큼의 주식을 사고 누가 얼마큼의 주식을 팔았느냐? 이걸 합계를 내보면요. 비상계엄 이후 즉 12월 4일부터죠. 이때부터 16일 오전까지 이 녹화를 하는 오전까지 외국인 순매도는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 16일 오전까지 연기금 순매수는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주식을 팔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외국인들이 던지는 주식을 사준 게 바로 누구냐? 연기금이 계속 끊임없이 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기금이 비싸게 외국인이 던지는 주식을 계속 사주니까 코스피 지수가 웬걸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올랐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12월 4일자에 2464, 즉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해서 마감했는데 12월 13일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때 2494로 30포인트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치적 불안 요인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 웬걸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오른 거 분명히 연기금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주가 방어였냐? 결국 외국인들이 비싸게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연기금이 비싸게 사준 겁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외국인들이 비싸게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왜 그러냐? 비상계엄 직후에 빠져나간 돈은 대체로 헤지 펀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해외 연기금, 해외 보험사, 글로벌 ETF는요. 비상계엄 사태가 나서 정말 위기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주식을 팔 만큼 의사결정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펀드들은 분기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월말 조정, 요것도 진짜 빨리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고요. 헤지 펀드들은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장 팔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헤지 펀드들, 주로 홍콩계 헤지 펀드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이걸 비싸게 팔고 나가라고 연기금이 계속 비싸게 사준 거니까 이제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 결국 장기 펀드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불안정성이 해소됐다고 보느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런 장기 펀드들은요. 지금 당장의 코스피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정될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에 대해서 로비력을 갖고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남아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기 펀드들 입장에서 만약에 코스피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높게 올라 있다, 그러면 팔고 나가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연기금에 대해서 자꾸만 야 너희들 의무를 다해서 증시 떠받쳐, 그리고 채권시장 떠받쳐, 그렇게 말해왔던 게 대한민국의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는 결국 앞으로의 정국 안정 플러스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훼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당장 일주일 동안 증시를 떠받쳤다고 해서 앞으로 한국의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한국의 상황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앞으로 연기금 동원, 경제관료가 계속해서 압박한다고 해서 이 동원이 계속될 수도 없고요. 경제관료의 생각도 이제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제관료들 끊임없이 연기금에 대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경제TV 기사 제목을 보면, 자, 국내 증시 엑소더스의 최상목 연기금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이렇게 부총리가 연기금이 역할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죠. 시장이 망가지면 니들 탓이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무제한 유동성 등 이 금융 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연기금으로 계속 시장을 떠받치는 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관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증시를 떠받칠 만큼 의지를 갖고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금이 남아있는 증시 개입 자금이 있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경제 관료들의 생각이 아마도 이번 주부터 크게 바뀔 거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주간조선에 오보 사태가 있었죠. 자, 뭐라고 오보를 냈느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그래서 전국 시계 제로 속으로,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보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주간조선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 우리는 탄핵 부결과 그리고 가결 기사를 둘 다 써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간조선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정보력이 진짜 엄청나게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KBS에서 기자 생활을 했지만 주간조선이나 뭐 이런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정보력은 진짜 놀랐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정부 당국자들하고 뭔가 다른 커넥션이나 뭔가 연결 통로가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항상 정부 쪽 기사는 조선일보나 주간조선 쪽에서 항상 먼저 입수해서 먼저 보도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이렇게 정보력을 갖고 있는 주간조선이 양쪽 다 기사를 써놓고 있었다는 얘기는 탄핵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다른 언론들은 제가 후배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탄핵 부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간조선은 양쪽 다 기사를 썼다는 거,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냐 다를까 YTN 기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자, 이 YTN 기사를 보면 탄핵 찬반 일어나서 직접 말해라, 색출 나선 국민의힘, 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표결에 앞서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때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무기명이 원칙인 탄핵안 표결의 당론을 거수로 결정해서 사실상 찬성파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정보로 입수한 주간조선 같은 경우에 탄핵안이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주간조선이 오보를 썼네 만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경제 관료들도 이 탄핵안이 부결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경제를 방어하면서 주가가 계속 그래야만 탄핵안 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막 급락을 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현 정권이 임명한 경제 관료들은 정말 자신들의 모든 사력을 다해서 증시를 떠받치려고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탄핵 표결까지는 주가가 오르고
대한민국 증시가 안정되는 게 훨씬 유리한데, 근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마구 흔들리고 정말 난리가 나면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좀 헷갈리거든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사실은 이제 중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경제관료의 99%는 이런 데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심리 요인이죠. 지금까지는 진짜 사력을 다해서 탄핵안이 부결돼야 본인들의 임기도 연장되고 본인들의 어떤 책임을 묻는 시기, 국무회의에 왜 참여했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시기가 최대한 뒤로 미뤄질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뭐 주가 하락이 유리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게 본인들의 임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이득하고 크게 연관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9%의 경제관료가 정말 양심적이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믿고 싶지만, 무의식 속에서 앞으로는 이제 우주 방어를 할 그럴 심리적 유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리라고 연기금에 온갖 압박을 다 해서 정말 진짜 주가를 이런 전국의 불안정 속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끌어올렸는데,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을 겁니다. 다만 주가가 급락을 하면 이건 경제관료의 어떤 양심과 그리고 자기들의 책임의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방어를 좀 하겠지만, 끌어올리는 이런 어거지 이 증시 부양책을 쓰기는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연기금의 개입 여력이 소진됐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은 어떤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느냐? 2024년에 국내 주식에는 14% 투자한다. 미국 주식에는 몇 퍼센트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나온 날짜가 12월 3일이죠.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남겨놨던 자금은 아마도 전체 목표 자금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을 1월 달에 했다. 그러면 연기금이 앞으로 국내 증시에 쏟아부을 돈이 12달치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12월 3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기금이 추가로 이렇게 증시 부양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계엄으로 연기금은 과도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인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연말까지 우리나라 코스피를 떠받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사야만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를 계속 방어하게 되면 이렇게 연간 목표치하고 괴리가 커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게 다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증시 방어를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연기금의 자금 운용은 이렇게 정치나 아니면 경제관료의 압박으로 투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연기금은 그냥 자기 원칙대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연기금이 손실을 보면 경제관료가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책임을 지는 건 결국 연기금을 운용한 사람들인데, 지금 연기금을 운용한 사람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거예요. 정치권이나 또는 경제관료가 자꾸만 압박을 해서 지금 국내 주식 사라고 난리치는데, 문제는 자기들의 자금 운용 계획하고 이게 달라지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는 자기들한테 있을 거니까 저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비상계엄하에 시작됐던 그런 온갖 반시장적인 정책, 즉 연기금을 압박해서 주식을 강제로 사도록 한 이런 정책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더 이상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이제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죠. 경제관료들이 진짜 국가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경제관료들이 합심해서 트럼프 관세,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맞대응을 준비하고 한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경제관료들의 의무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금융시장을 연기금 동원해서 이렇게 막는 방식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부처 장차관, 국실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5개월 뒤에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5, 6개월 뒤에 정말 떳떳하게 국민들을 대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대트럼프 전략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금융시장 부양책으로 대한민국의 5개월 뒤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은 거의 대부분이 위기 상태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지금 위기 초입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나마 좋았던 자동차나 조선도 내년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조선은 수주 잔량만 많을 뿐이지 새로 수주를 받는 건 전부 다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의 전 산업이 위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관료가 탄핵 심판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5개월을 보냈다가는 대한민국의 5개월 뒤의 미래는 없습니다. 경제부처 장차관, 국실장 여러분 지금 짐을 싸거나 또는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때입니다. 당장 눈앞에 증시 부양책에 쓸 여력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5,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키는데 써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산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 민간 섹터는 정말 강력합니다. 정부가 약간만 정신 차려준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시 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 6개월 뒤에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